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그 마케팅 명저 5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는 그 사장을 위한 MBA 필독서 50이라는 책인데, MBA 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그런 책들, 그리고 우리가 뭐 경영 경제 분야에서 활동을 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개념들, 그러한 개념들이 속해 있는 명저들, 그런 책들에 대해서 아주 잘 요약이 되어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꼭 참고를 해보시고, 이 안에서 기본적인 개념을 익히시면서 보다 심화적으로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 그런 분야가 있다면 그 책을 이제 또 구입해서 읽어보는,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나가면 아주 유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마케팅에 관련된 아주 명저 5권을 핵심적인 사항을 요약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크리스 앤더슨이 쓴 프리라는 책인데, 최근 무료 비즈니스가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증가하고 활발해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인터넷과 관련된 것들, 이메일, 우리 굉장히 유용하게 쓰지만 무료죠. 검색도 무료, 기타 뭐 다양한 서비스들 거의 대부분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건 인터넷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어떤 겁니까? 방송,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무료로 이용하는 서비스가 되겠죠. 근데 이런 인터넷 기반의 무료 비즈니스, 아니 비즈니스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왜 무료로 하는 거야? 이런 무료 비즈니스가 증가하는 그 3가지 원인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첫 번째는 사용자를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용자 폭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무료로 서비스를 이제 배포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네트워크 효과인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네이버, 페이스북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기존의 회원들이 많고 활성화되어 있는 최고의 어떤 플랫폼 공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규 이용자들이 홍보를 안 해도 자연스럽게 아주 거대하게 유입이 되죠. 이러한 개념을 네트워크 효과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한계 비용이 제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책을 무료로 준다. 어떻게 됩니까? 원가가 어느 정도는 되겠죠. 계속 비용이 발생을 하죠. 하지만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는 어떻게 되죠? 새로운 사용자가 발생한다고 해서 비용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사용자 유입 대비의 어떤 비용, 한계 비용이 거의 제로, 완전 제로 아니면 거의 제로이기 때문에 이런 무료 비즈니스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료 비즈니스는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교차 보조금이라고 하고 있는데, 쉽게 보조금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한 달 무료, 그 다음에 유료 전환이죠. 유튜브도 똑같죠. 유튜브 프리미엄 한 달 무료, 유료 전환. 자, 유료 전환에서 어차피 수익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첫 달은 거의 보조금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스마트폰을 공짜로 준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아예 타이틀 자체가 보조금이죠. 그죠? 어차피 스마트폰이라는 건 통신비에서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료로 배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자, 3자 간 시장이라고 말은 좀 어렵게 해놨는데, 자, 광고 수입입니다. 어차피 플랫폼 제공자, 사용자 그 사이에 제3자가 광고를 집행하면서 플랫폼 운영자에게 수입을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프리미엄이 아니라 프리미엄 개념인데, 뭐냐면 뭐 대부분 우리 서비스 다 무료로 쓰잖아요. 근데 그것이 필요한 이제 소수의 프리미엄, 헤비 유저들, 그런 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러한 헤비 유저들의 유료 고객, 이것만 갖고 있어도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수의 프리 고객, 소수의 프리미엄 고객. 그래서 프리미엄, 대표적으로 뭐 에버노트라든가 드롭박스, 이런 서비스들이 이런 개념으로 이제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무료 비즈니스하고 어설프게 싸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 소중한 컨텐츠를 왜 무료로 배포를 하느냐 해서 자신의 컨텐츠를 지키기 위해서 뭐 이렇게 싸우거나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한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 예전에 콘텐츠의 미래라는 책 공부를 했었잖아요. 콘텐츠 트랩. 그러니까 정확한 제목은 콘텐츠의 덫인데,
콘텐츠가 좋고 나쁜 것에 집착하지 말고 연결에 집착하라, 그런 개념이었죠. 마찬가지 얘기를 크리스 앤더슨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음악업계가 어떻게 됩니까? 무료로 음악을 배포하는 그런 서비스가 활성화돼 왔잖아요.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프린스는 자, 데일리 메일이라는 그런 신문에 CD를 무려 280만 장을 무료로 배포를 했대요. 한 장당 19달러나 하는 건데, 하지만 그로 인해서 콘서트에서 300억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음원 콘텐츠를 이제 무료로 제공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 가수들 다 망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콘서트 수입이 늘어나면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새로운 연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책은 헤르만 지몬의 프라이싱이라는 책이에요. 가격 책정이죠. 프라이싱. 기업의 수익은 판매하는 개별 단위의 가격과 판매량이 곱하면 전체 매출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비용을 빼면 기업의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 건데, 판매량을 올리려고 엄청난 마케팅을 하고 비용을 줄이려고 엄청나게 전사적으로 노력을 하죠. 아니 근데 이 세 항목 중에 이 가격이라는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왜 다들 관심이 없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격 책정의 비밀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전망 이론이에요. 이 개념은 조금 와닿지 않는 개념인데, 뭐냐면 고객은 자신의 이익보다 손해에 더 민감하다는 거예요. 일본 기업의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소비세가 5% 인상이 됐대요. 인상된 소비세 5%를 자, 공제하겠습니다.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한 가격 부담 그런 거 없이 판매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내세운 거죠. 그 과정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20% 할인도 잘 안 먹히는데 무슨 그 5% 할인 가지고 그게 먹히겠냐. 근데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의 성향이 이익을 얻는 것,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손해를 보는 것, 이 부분에 굉장히 크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 손해보는 것들을 굉장히 크게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플라시보 효과인데, 잘 아시죠? 뭐 밀가루 약 먹고 좋은 약 먹었으니까 낫을 거예요 했는데 직접 뭐 낫는 것, 이런 거죠. 이 저자가 커피를 마시면서 역시 커피를 마시니까 카페인 때문에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아. 아내가 아니 그거 디카페인 커피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제품과 경험 이런 것들을 연관을 시키죠. 그리고 가격과 그 품질을 연관을 시켜요. 그래서 고객들이 정말 오늘은 돈을 써야 되는 날이다, 뭐 우리 자녀의 졸업식이고 아니면 우리 자녀가 뭐 상을 받아가지고 이런 날에는 레스토랑에 가서도 고가의 제품을 시킨다는 거예요. 품질 여부에 대한 인지 없이 고가를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향, 이러한 경우들이 적용되는 그런 시장이라면 저가 정책은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앵커 효과입니다. 앵커는 닷이죠. 닷. 하나의 기준점을 내리는 거죠. 예전에 양복점 사례를 얘기하면서 이 양복이 얼마예요? 물어봤더니 그 양복 주인이 동생한테 이거 얼마지? 동생이 42달러야. 뭐라고? 얼마지? 42달러 했더니 그 주인이 22달러입니다 했더니 고객들이 굉장히 빠르게 제품을 구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2달러라는 기준을 설정했더니 22달러가 굉장히 싸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22달러 자체가 이 제품의 품질과 비교해서 비싸고 싼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먼저 정해진 기준을 가지고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가격을 책정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가 전략과 고가 전략,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저가는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어떠한 그 시장에 있어서 저가 전략으로 성공한 사례는 많지는 않대요. 한두 개 정도. 자, 저가 정책을 내세울 수 있는 경우는 대량 판매가 가능한 분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효율, 생산 비용이라든가 관리 비율을 철저하게 내릴 수 있는 이런 분야의 시장에 적용이 되고, 저가 정책을 할 경우에는 추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 유통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는 절대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량 판매를 기반으로 재료 공급자하고의 협상력, 높은 협상력을 유지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할인 판매 이런 것도 저가에다가 더 할인 판매를 한다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연중 최저가 보장 이런 것들이 적용이 가능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고가는 말씀 안 드려도 자세히 아시겠지만 아주 품질 가치를 높게 서비스 이런 것들 높게 유지를 해야 되고, 어차피 높은 가격이면 브랜드 인지도가 뭐 그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높은 브랜드 인지도 이런 거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고가도 프로모션이나 할인 정책 적용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어떤 정원사하고 거래를 하는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해요. 현금으로 줄 테니 3% 할인해 주세요 했더니 정원사가 제 마진이 6%입니다. 3%를 할인해 주면 똑같은 일을 하나 더 해야지만 저에겐 똑같은 이익이 생깁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정원사도 이런 마진, 이익, 업무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한 개념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기업을 하면서 또는 어떠한 소규모의 가게를 하면서 막연히 많이 팔리고 눈앞에 매출에만 급급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정원사보다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 상태에서 저가로 치고 나가는 기업들이 간혹 있는데 결국에는 다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 아커의 이제 브랜드 경영, 제품의 품질 뭐 이런 것들 다 중요하지만 브랜드가 주는 효용, 브랜드가 주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데이비드 아커는 이 브랜드 분야에서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학자라고 합니다. 브랜드가 고객에게 주는 편익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기능적인 부분, 이 브랜드는 기능이 좋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높은 기능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높은 기능이라는 건 경쟁사도 언제든지 따라올 수 있죠. 정체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의 가치, 브랜드로 인해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요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서인데, 어떠한 브랜드를 이용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이런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고객들은 그러니까 눈을 감고 펩시를 마시거나 코카콜라를 마시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눈을 뜬 상태에서 마실 때는 코카콜라가 이 소비자의 뇌파에 더욱 영향을 미친대요. 뇌파를 더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브랜드가 주는 기분이 좋아지는 감정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자기 표현인데, 이 부분 때문에 대부분 고가의 브랜드 제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명품 같은 경우가 그렇고,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의 이제 애플에 관한 명품 브랜드 전략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스마트폰 보면은 뭐 삼성이 판매량이 훨씬 많은데 수익은 비교 안 될 정도로 애플이 더 높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명품 브랜드 전략으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자, 스티브 잡스는 제품이 매니아용의 뭐 세련된 제품 이런 걸 원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전자제품으로서 하이엔드 명품으로 인식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뭐 할인점 유통망 이런 것들에 절대 제품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조건 자체의 애플 샵만을 통해서 제품을 공급했고, 가격도 고가 정책을 유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애플의 맥북을 카페 같은 데서 이용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자부심 있는 표정으로 이용을 하게 되고, 애플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브랜드 로열티가 높은 그런 고객들이 애플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명품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애플의 사례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브랜드 구축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장기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스 고딘의 퍼미션 마케팅. 지금도 우리 뭐 흔히 접하지만 광고 어떻습니까? 그냥 고객과의 소통 없이 무작위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죠. 특히 이 우체통 같은 데 가보면 그냥 다양한 분야의 뭐 회사들이나 이런 뭐 협회들이나 보면은 DM을 발송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대부분 그냥 다 하지만 그 당사자들은 어떨까요? 아, 오늘 1000통을 보냈어. 아, 뭔가 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하지만 그러한 마케팅은 이제는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냥 스팸이 될 뿐이라는 거죠. 내가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 그런 위안,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무의미한 광고 행위, 마케팅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퍼미션이라는 건 고객의 허가를 얻어가면서 마케팅을 보다 강화해 나가는 그런 기법을 얘기를 하겠죠. 이 퍼미션의 레벨을 5개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 현장 대응, 현장에서 고객의 어떤 퍼미션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겠죠. 이거 드시는데 이것도 같이 곁들여 드시면 좋아들 하시는데 어떻게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의 현장 대응. 그다음에 뭐 구매 인증, 뭐 포인트 적립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열심히 하고 있는가, 그런 걸로 이제 고객의 퍼미션 레벨을 측정할 수 있고, 세 번째는 개인적 관계.
일종의 뭐 영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업하면서 인맥이 쌓인다거나 또는 어떤 제품 판매에 있어서도 고객과의 어떤 개인적 관계, 이게 좀 퍼미션 레벨의 이제 세 번째 단계고, 네 번째 단계는 브랜드를 신뢰하는 단계. 우리 좀 전에 뭐 애플 얘기를 했지만, 어머 난 애플 매니아야, 뭐 애플만 써야 돼, 애플만 쓸 거야, 이러한 브랜드 신뢰가 이제 네 번째의 레벨이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레벨은 뭐냐면 아예 일괄 위임입니다. 뭐냐, 구독 방식이죠. 아마존 같은 경우에 그런 프리미엄 회원들이 있죠. 1년에 아예 연회비를 내요. 아니, 쇼핑을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연회비까지 내면서 구매를 한다. 아주 그건 상당히 독특한 문화죠. 물론 거기에 대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는 퍼미션의 최고 레벨에 속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자, 퍼미션 마케팅의 성공 사례는 좀 전에 말씀드린 아마존을 들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존을 이용하다 보면 처음에는 로그인 없이 자유롭게 검색이 가능해요. 처음 주문도 그냥 이메일하고 이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문부터 조금씩 퍼미션 레벨을 높여 나갑니다. 그러면서 아마존은 그 행동 데이터를 축적하죠. 이건 지금 마케팅 분야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마존의 이 데이터 기법. 그렇게 해서 아마존이 20년 이상 우직하게 지속한 결과 지금의 거인이 됐다는 거예요. 저도 이 책을 참고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마존이 벌써 20년이 넘었어? 놀랐죠. 그런데 진짜 20년 된 것 같아요. 왜냐면 90년대 후반부터 온라인 책 판매로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은 모든 제품을 아우르는 이 쇼핑의 절대 강자가 되어 있고, 플러스 온라인뿐만 아니라 지금은 오프라인까지 아마존 고우라는 무인 편의점 분야까지 진출하고 있죠. 20년 이상을 퍼미션 마케팅에 성실하게, 충실하게, 우직하게 노력해 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기존의 광고 마케팅은 그냥 낚시라는 거예요. 사냥. 하지만 퍼미션 마케팅은 농경, 농사 짓는 거라는.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기다림이라는 자세가 필요하고 계속 보살펴 줘야 되죠. 그러니까 퍼미션 마케팅의 가장 큰 적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된다는 그러한 압박감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로버트 B 밀러의 전략적 판매입니다. 이 부분은 법인 영업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법인 영업이라는 건 우리가 누구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서 소개시켜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요약본도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읽어보면 상당히 유용합니다. 뭐 IBM이라든가 기타 여러 유수의 대기업들이 법인 영업에 있어서 채택해서 적용하고 있는 전략이 바로 이 로버트 B 밀러의 전략적 판매 전략이라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지 못하지만 법인 영업 파트와 관계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꼭 참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케팅 추천 도서 5 알아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